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좋은 일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날이죠. 매일 아침, 매일 밤 잘 살아온 나를 칭찬해주자. 심장도 칭찬을 해주고, 발도 마음도 다 칭찬을 해줍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있고 내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위로와 격려는 어떤 형태라도 좋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해서 외치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외쳤던 말이 무의식 중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50대가 되면서 아침마다 얼굴을 본다. 새치로 보였던 흰 머리카락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이마에 주름도 늘어나고 있고요. 외모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칭찬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나 자신을 칭찬하는데 시작을 해보자. 좋은 일, 즐거운 일은 매일 표현하며 마음에 각인하자. 표현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경험이나 학창시절의 추억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경험들이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어도 신선함이 적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신선함, 즐거움을 자극하지 않으면 의욕도 저하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즐거운 일, 기쁜 일, 좋은 일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뇌에 의식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 여행을 하더라도 학창시절처럼 신선한 자극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현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강하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마음은 얼굴의 창입니다. 감사하다, 만족스럽다, 기분이 좋다, 나는 행복하다. 즐거움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 가까운 곳에 마트가 많이 있어 장보기가 편리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조성희 대표의 위너스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수업에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다. 긍정학원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요한 볼프강 괴테가 말을 했죠.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면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의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기운이 배가 됩니다.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감사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일은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일, 그것은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과 같죠. 내 영혼은 너무 맑다. 나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오늘도 감사할 것들이 넘친다. 네, 베풀면 보지 못했던 삶이 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썼죠.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세몬의 부인인 마트로냐가 남편 세몬과 미하일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다. 남편 세몬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구두 수선비 외상값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시장에 가죽을 사러 집을 나섰다. 그런데 수선비는 받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만 잔뜩 먹고 미하일이라는 불황자까지 집으로 데리고 왔다. 네, 중략하겠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렵죠.
네, 조성희 대표의 더 플러스가 작년 여름에 출간이 됐대요. 이모건입니다. 더 플러스 오늘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주세요라고 응답이 왔다. 아니요, 마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맺은 인연, 책을 통해 같이 성장하면 전 만족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내가 보내준 더 플러스 책을 받고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왔다. 오늘 책을 받았어요. 친필 사인까지 받은 책이라니 살면서 이런 행운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넓은 작가님이셨군요.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화가 심화되는 사회에 타인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베푼다는 마음만 있다고 될 일은 아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죠.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내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것은 실천하면 할수록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가족에게 사랑받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가정은 자녀를 위해 스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돼야지 규율과 규칙의 엄격한 잣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 명예,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사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우승 시인뿐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사랑이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하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가정은 사랑이 살아 숨쉬는 쉼터이자 휴식을 취하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가정은 사랑이 숨쉬는 공간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비워내고 다가가는 인내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말은 1분, 경청은 2분, 공감은 3번. 네, 공감은 3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경청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을 받지 않았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내 안에 많은 생각만 하고 있다. 각종 소음에 지쳐 있으며 내 안에 수많은 종달새가 살고 있다. 인간의 본능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다. 경청을 2018년 스피치 과정 교육을 받을 때 조신영 작가가 집필을 한 책을 읽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꽉 막힌 사람한테는 경청이 어렵죠.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굳어진 사람도 경청은 불가능하죠.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은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생활을 즐긴다면 인생 이마기의 삶이 더 풍부해진다. 인생 후반기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나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연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말없이 가르치고 있다. 맞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 아무 탈이 없지요. 50대부터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나가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다. 사사건건 토를 다는 것도 참지 못하는 성격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형성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훈련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실천을 해보자.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어 실행할 때만이 변한다. 빛을 만드는 사람, 그림자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군 생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회를 다녔다. 교회
기도하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다는 거지 하며 의문을 품을 때가 너무도 많았다.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말투와 태도, 행동에서 나타난다.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한 마음과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긍정 마인드는 긍정 에너지를 만든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발레리 앤더스가 말을 했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존 템플턴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은 감사함을 생활한 분들을 통해 증명된다. 시중에 수많은 감사 관련 책들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인생 후반기의 감사함은 호흡하는 공기처럼 소중한 자원이다. 감사함은 생활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석이다. 내 가족에게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택한 곳이 여행과 외식이다. 이번 휴가는 2박 3일간 호캉스 하자. 애들한테 선언하고 해운대 지역에 있는 호텔 2곳을 예약했다. 첫째 아들은 기대에 부푼 생각으로 들떠있는 것 같았지만 둘째 아들은 관심이 없다가 휴가 날짜가 임박해지자 기대에 부풀어졌다. 좋았겠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마더 테레사. 힘들 때 힘들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죠.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가정이 큰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매일 일기 쓰기는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훌륭한 도구다. 일기 쓰고 계신가요? 일기를 쓰면요,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반성할 수가 있어요. 반성과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는 내가 살아온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 연령대별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일기는 하루 생활을 조절하는 도구도 된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일기는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래서 일기를 적는 습관은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일기란 그날 하루의 중요한 견문, 처리사항, 감상, 사색 등을 적은 사생활기로 자신이 오늘 보낸 시간에 대한 것들을 글로 옮겨 적으며 스스로 반성하는 수필이다. 일기는 사람의 훌륭한 인생 자습서다. 이태준의 문장 강화. 시간의 종이 되느냐, 리더가 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 그날 꼭 해야 할 일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 이시영의 어른답게 삽시다. 주위를 돌아보면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 혼자만의 결심으로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운만을 즐기면서 살아가기에는 인생 후반기가 너무 길다. 무엇을 준비하든지 가치 있는 곳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가 나와 있고요. 이모건 작가님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0대가 되면 필수 관문이죠. 8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새로운 인생을 여는 중년의 기술이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삶.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모건 지음 김영숙 낭독.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